자, 재작년에 우리가 출제를 했던 이제 자연과 윤리와 관련된 기출문제 세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작년 2019학년도 6월 달 모의고사의 9번 문제입니다. 먼저 갑을병, 항상 자연과 윤리는 세 사람이 거의 등장을 해. 그래서 순서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제 작년부터는 상호 비판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 6월달 문제는 쌤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 갑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자연 체계 내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지닌다. 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다들 수험생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요거는 돼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레오폴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쌤도 아마 처음 풀었을 때는 요거만 보고 레오폴드라고 풀었을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읽다 보면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자 봐봐. 인간을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길고 그 안에서 또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하지. 뭔가 좀 인간을 좀 높게 생각하는 뭔가 인간 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느껴지나? 느껴진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그치? 뭔가 여기에서 찌름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뭔가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돼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레오폴드겠지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월달 문제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왜냐면 수험생들 뭐 공부해라 이거거든. 을로 바로 가니까 또 돼지가 나왔어. 새로운 윤리는 도덕적 심리적 관점을 담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서 맨 밑에 보니까 돼지의 사용을 이게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돼지가 또 나왔네. 그럼 갑도 레오폴드고 을도 레오폴드야? 그러니까 돼지라는 키워드 하나만 놓고 레오폴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보니까 갑의 사상과는 돼지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문장이지 인간의 고유한 가치,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갑은 실제로는 칸트입니다. 칸트라고 볼 수가 있어. 물론 뭐 칸트라고 바로 처음에 못 찾더라도 을을 보고 나서 그냥 인간 중심주의자이다 라는 것만 찾아도 크게 무관하지. 자, 을을 보면 새로운 윤리라고 나와 있고 도덕적 심리적 관점이다. 그래서 온전함에 기여해야 된다. 너희 기억나지? 우리 대지윤리 할 때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전성, 거기에다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 그치? 그리고 새로운 윤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로운 윤리라는 말은 생윤에서 크게 두 사람한테 많이 나와. 한 사람은 레오폴드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요나스 같은 사람한테서 잘 나옵니다. 그치? 자, 어쨌든 이 자연과 윤리에서 특히 돼지라는 키워드도 사용하고 생명 공동체 거기에다가 온전함 이런 키워드까지 다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레오폴드라고 우리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을 보면 도덕적 기준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데 있다. 요건 좀 쉽게 나오지, 그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고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지? 결국은 싱어가 됩니다.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연과 윤리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비교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주의에 있는 사상가들이 다 동시에 나올 수 있어. 대신에 그랬을 때는 문제점은 공통점밖에 잘 못 물어봐. 그치? 그럼 꼭 비교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다면 세 사람을 내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전체론자, 레오폴드나 네스, 또 한 사람은 개체론자 중에서 이제 생명중심주의자, 뭐 슈바이처나 테일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칸트가 아니면 레건 또는 싱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잘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보겠습니다.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A 같은 경우 일단 갑이 아까 누구였어? 칸트, 을은 레오폴드, 그리고 병은 싱어였지. 그치? 자, 근데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에서는 A를 볼 때는 다른 사람이랑 공통점이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치? 그리고 B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D와 C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통점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1번.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된다. 자, 칸트의 입장, 일단은 이거는 칸트만의 입장이지, A가. 근데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된다. 모든 산물을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왜 틀리지?
여기에서 이 말은 실제로는 뭐 사실은 대지의 모든 산물이라고 하니까 레오폴드에게 좀 더 적합한 것 같고, 근데 이걸 굳이 누군가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럼 칸트한테서 왜 틀렸나 이걸 봐야 돼. 칸트한테서 왜 틀렸냐면 칸트는 인격이지. 모든 인격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쌤 필기했던 거 보면 아마 우리 그 윤리학의 어떤 다양한 관점들 그 필기에서 보면 칸트는 정언명령의 제 세 번째 정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너는 내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인격에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특히 이성적인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로서,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치? 모든 산물이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약간 전략적으로 풀어서 기억이 확실히 틀렸다면은 제끼고 나가는 방법도 필요해. 제끼고 나갔더니 누구는 뭐는 맞는 거야? 니은하고 리을은 무조건 맞겠지, 그치? 그래도 한번 꼭 봐야 됩니다. 자, 니은 보자. 대지 공동체 자체가 지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자, 대지 공동체 자체라는 말은 누구만 쓸 수 있을까? 레오폴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쓸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만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자체라는 말 때문에. 개체론자들은 이 대지 공동체 또는 생태계가 개체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레오폴드만의 입장이야. 근데 B는 결국은 레오폴드만의 입장이니까 정답이 되겠지. 물론 정답이었고 보지 않아도 정답이었고, 그치? 자, 리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디귿이니까. 동물 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맞지? 맞지?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모든 사람한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의무에 위배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 갑하고 을병이 좀 다릅니다. 어, 갑도 자연에 대한 동물의 어떤 동물 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요때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지. 그치? 인간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결국 이래서 우리는 이걸 직접적 의무라, 간접적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이 동물학대에 대한 의무는 간접적 의무이다. 대신에 을과 병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의무가 됩니다. 그치? 대지의 구성원에 대한 의무가 되는 거고 레오폴드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이게 리을 같은 경우에는 칸트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칸트한테 있어서도 동물학대라든지 자연보호는 인간의 의무이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야. 대신에 그 의무는 뭐다?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 의무이다. 그치? 자, 그럼 디귿이 제일 중요한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거 쌤이 항상 강조했었지. 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될까? 동물도 포함되고 인간도 포함돼. 그치? 자,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동일하게 대우하는 거는 마치 뭐라 그랬어? 야, 내가 소고기를 먹었더니, 내가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맛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인간이 소고기를 먹었어. 그치? 인간이 소고기를 먹었더니 쾌락이 증가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소한테도 내가 소고기를 먹였어. 그치? 그랬더니 얘가 쾌락이 증가할까?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말은 요거야. 근데 싱어가 얘기하는 건 요게 아니지. 동일하게 대우해라가 아니라 뭐 해라는 거야. 얘도 뭔가 좋은 거라면 쾌락이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쾌락이 증가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줘. 이게 싱어가 할 수 있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D구도 틀려서 3번이 됩니다. 알겠지? 이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이 개념을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월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월달 문제. 작년 9월달 문제고 갑을병 또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갑을 보니까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들에게 감사의 정을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자, 요 앞에 그냥 이거 다 줄여가지고 뭐 감사의 정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한다 또는 뭐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동물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그럼 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야? 간접적 의무이다. 이거 누가 주장한 걸까? 칸트가 주장한 겁니다. 이해되지? 그치? 자, 을을 보니까 무당벌레와 진딧물의 관계와 같이 하나의 종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선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슈바이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테일러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뒤에 쭉 읽어보니까 일단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니까 생명중심주의자겠네? 라는 느낌이 좀 들지, 그치? 생명중심주의자일 것 같다. 그러면 슈바이처 아니면 테일러일 가능성이 있다. 그치? 그리고 그 자신의 선이 가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 키워드는 누구한테 자주 나오는 겁니까? 테일러한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을을 테일러라고 보고 풀면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을이 테일러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냥 생명중심주의자로 풀면 돼. 병이 생명중심주의자일 가능성은 없거든. 그치? 자, 병을 보면 식용송아지. 식용송아지 나오면 사실은 싱 아니면 레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특히 이제 이 동물 공장식 동물 사육에 대해서 이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식용 송아지 같은 것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싱 아니면 레건일 거야. 근데 뒤에 보니까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이런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물론 레건만 쓸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니지만 레건에서 많이 나왔지. 그런데 진짜 레건한테만 쓸 수 있는 건 삶의 주체, 그리고 또 뭐 동물의 도덕적 권리. 누구야? 결국은 레건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그리고 병은 레건이 됩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자. 일단은 1번부터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 칸트한테 너무 맞는 말이지. 근데 항상 요거는 뭐라 그랬어? A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만 해당되나? 공통점은 없나?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맞지? 자,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목적으로 대우해라는 말이잖아. 칸트만 얘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모두 다. 오라고 대답하지. 우리 그 기억나지? 쌤 필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 잠깐 한번 떠올려 봐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만을 고려하고 어떤 사람 여기에다가 동물을 또 고려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식물까지 고려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돼지 공동체까지 다 고려를 하는 거야.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범위가 뭐야? 점점 확대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칸트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레거는 그 다음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테일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칸트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은 당연히 테일러와 레건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당연히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긍정합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D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억을 날려버리고, 그치? 기억 날리면 또 두 개 남습니다. 니은, 디귿은 무조건 맞겠네. 중요한 건 니은 문제겠네. 그치? 그래서 디귿, 리을부터 먼저 한번 보자.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비이성적인 개체도 존재한다. 자, 비이성적인 개체이다라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 비이성적인 개체이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집합기호로 표현했을 때 인간의 여집합이야. 인간이 이성적인 개체잖아. 근데 그 앞에 비라는 말이 붙었지. 그럼 인간 이외의 존재. 그럼 인간 이외의 존재 중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가 있느냐의 문제거든. 레건은 있어 없어? 레건 있지. 칸트는 없겠지, 그치? 레건 있고 테일러 둘 다 있지. 테일러는 누구야? 모든 생명체. 그치?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테일러는 뭐라고 대답해? 모든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적이 있는 모든 생명체. 그치? 그리고 레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생명체보다는 범위가 좀 좁지만 완전히 성장한 포유류, 포유동물. 한 살 이상의 포유동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쨌든 인간 외에도 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개체가 있다라는 거야. 존재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그치?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맞다. 리얼.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 없다.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건 누구야? 누구야 이거는? 생태계 그 자체는 생태주의자지. 그치? 레오폴드 같은 사람들. 레오폴드나 네스 같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둘 다 아니잖아. 그래서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말이 됩니다. 그치? 돼지 공동체 그 자체. 실제로 이거는 이 보기는 어디서 온 거야? 요 보기는 여기서 온 거야. 우리 6월달 문제에서. 재작년 6월달 문제에서 보면 보기 2번 있지. 요게 그대로 보기 리을로 온 겁니다. 보기 니은이. 그치? 돼지 공동체 그 자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썼던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수험생들한테 돼지 공동체 그 자체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던져주고 그게 이제 9월 달에 또다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인간이 마지막 니은 보겠습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본래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누군데? 그렇지. 인간 중심주의잖아. 그래서 결국 이 B는 인간 중심주의 외 인간 중심주의 외의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 뭐야 이 동심원의 도형보다는 우리가 표현했던 거 우리 스펙트럼 기억나나? 그렇지? 스펙트럼 상에서 여기에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우리가 썼었잖아, 그치? 이 중에서 결국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심주의 외의 모든 사람들 여기가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 뒤에 이거 B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B는 레건한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레건한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요거는 레건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테일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틀린 겁니다. 이해가 돼? XO인데 XXO라고 돼서 맞나? XXO라고 돼서 틀린 거야. 이해되지? 그치?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여기에서 약간 학생들을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보기는 요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 수능 이제 6월달 문제에서 응용된 거는 이 문제일 것이고. 그치? 대지 공동체 그 자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작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자. 거의 6월달, 9월달 문제랑 동일하게 나오지.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6월달, 9월달 모의고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 자, 9월 문제 보겠습니다.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9번으로 출제가 되었고, 갑을병 또 세 사람이 나왔고, 벤다이어그램 형태였어. 갑은 누구야? 보면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하는 것이 나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거야. 누구지? 칸트잖아. 그렇지? 칸트. 근데 이제 우리가 책륜을 거의 한 바퀴 이상 돌렸기 때문에 요 말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어.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요거 왜 그럴까? 우리 은근히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하나를 유추해 본다면 칸트는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서 도덕주의 입장이 있었지.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미는 선의 상징이다. 이런 말 하지. 물론 이게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얘는 이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하는 건 선을 파괴하는 것과 같아. 선을 파괴한다는 건 도덕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거거든. 당연히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또 문제도 풀어보겠지만 도덕주의의 입장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봐야 돼. 자, 을 보면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삶의 주체 키워드 나와버렸네. 누구야? 레거닉이지.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부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 어떤 동물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한 사고 능력이 있는 동물. 맞지? 고등한 사고 능력이 있는 동물.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살 이상의 완전히 성장한 뭐 포유동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치? 뒤에서 쭉 보니까 권리라는, 도덕적 권리라는 키워드도 있네. 레건이 확실한 것 같고. 자, 그 밑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말은 진짜 잘 봐야 돼.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레건이 자연 생명 공동체를 무시했을까, 무시하지 않았을까? 무시하진 않았어. 맞잖아. 그치? 여기서 보면 어떤 입장이냐면, 얘네들이 개체를 보존하면 공동체도 보존이 될 거다라는 거야. 암묵적으로 공동체도 보존돼야 된다는 건데 그 공동체를 보존하는 방식이 공동체를 그 자체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개체를 보함으로써 보존하자라는 입장이지. 그래서 레건은 우리는 개체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됐습니까? 자, 병을 보면 인간은 생명 공동체인 대시가 아니라 대지입니다. 대지의 구성원이다. 누구의 입장이야? 바로 레오폴드가 나왔지. 맞지? 레오폴드다. 그래서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치? 여기에서 뭐 도덕적인 의무까지 다 나왔고. 그래서 갑은 칸트, 을은 누구였어? 을은 레건, 병은 레오폴드.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는 이성적 존재뿐이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말을 좀 꼬아놓은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봐봐. 요거 9월 달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나왔지? 9월 달에 나왔던 요 보기를 그대로 변형시킨 거잖아. 그치? 근데 그대로 변형시켰는데 보면 좀 말을 바꿨어.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는 이성적 존재뿐이다. 이 말은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만을, 그러니까 다른 대상은 수단으로 취급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이 말은. 그치?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누구만 긍정할 수 있는 말이야. 칸트만 긍정하고 나머지는 XX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도 모두 다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오폴드나 레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존재들도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은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기억이 맞다라고 치니까 또 지워지는 게 있지, 그치? 결국은 기억이 맞다. 그러면 또 니은 보겠습니다.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 여기에서 이것도 진짜 중요한 표현인데 생명 공동체라는 게 핵심적이긴 하지만 봐봐. 유기체적이다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 유기체적이다라는 말이 붙었고 그 자체라는 말도 뒤에 붙었어. 유기체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 그 이상이라는 말이야. 개체들의 합 그 이상. 너희 사회 유기체설 하면 사회는 개인들이 모인 그 이상이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개체들의 합 그 이상이다라는 언지를 주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그 자체, 생태 중심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자체라는 말 때문에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은, 쌤 같은 경우에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자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해졌어. 생명 공동체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하면 생태 중심주의자라고 우린 다 알아.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유기체적이다라는 말은 좀 아직 생소해. 그럼 이 문장에서 이걸 지워버리는 거야. 아예 자체라는 말을 지워도 생태 중심주의자라는 걸 너희가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내면은 아마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뒤에 나서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되는가? 이건 또 뭐야? 결국은 6월달, 9월달에 이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문제지. 봐봐. 이거는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그치? 이해돼? 9월달에 리을 보기가 수능에서는 니은 보기가 돼서 등장한 거야. 이런 것들을 좀 잘 흐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레오폴드밖에 없어. 그치? XXO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XXO가 되고 니은은 레오폴드 맞습니다. 지금 니은이 맞다고 쳤으니까 2번도 날라가네. 그럼 중요한 거는 리을이 되겠네. 그럼 디귿은 무조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보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데 이바지하는 행위 많이 옳다. 이거 좀 애매하지. 이거 사실은 좀 자세히 읽으면 되게 이거 넌센스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데 이바지하는 행위 많이 옳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될까 안 될까? 갑을병 전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XXX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배운 사상가 중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데 이바지하는 행위 많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 심지어 이거 레오폴드도 선생님 레오폴드는 긍정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레오폴드도 아니야. 맞잖아. 그렇지 않을까? 진짜 극단적인 환경 파시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맞을 수 있겠어. 근데 레오폴드도 긍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리얼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동물학대가 그런 주된 이유는 아니다. 그럼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동물학대의 주된 이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칸트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디귿은 칸트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칸트 이외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XOO라고 대답할 수 있겠네. 그러면 답이 됩니까? 그렇지. D에 들어갈 수 있지. D가 전체 공통점이 아니라 레건과 레오폴드의 공통점이니까 맞는 말.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봐봐라 얘들아. 재작년 문제도 그렇고 작년 문제도 그럴 거야. 6월달, 9월달 문제만 잘 풀면 수능 문제에서 뭐가 나올지도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고 수능 문제에 뭐가 나오더라도 그 지문을 그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풀어봐야 됩니다. 자, 작년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나온 기출문제 3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작년 6월달 모의고사고 마찬가지로 갑을병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유형을 보면 새로운 유형이었지. 갑을병 세 사람이 상호 비판을 하는 형태의 문제였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수능까지도 이어졌습니다. 9월달 모의고사에서는 이 유형이 사형제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에 수능에는 결국 자연과 윤리에서 나왔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올해 6월달에서는 다행히 이런 새로운 유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갑을병이 누군지부터 파악을 해보자. 자, 갑.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니며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지닌다. 요까지만 봐도 사실은 누군지 알겠지? 의무라는 게 키워드가 되니까 누굽니까? 칸트가 됩니다. 칸트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인간만이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요것도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사실은. 특히 실천 이성이라는 키워드는 칸트가 잘 쓰는 키워드입니다. 그냥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 자, 밑에 을을 보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 자, 이 키워드도 아주 명확한 키워드지, 그치? 자, 생명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생명 중심주의자인 것 같다. 그런데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말을 쓰니까 누구야? 테일러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뒤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돼 있는데 내재적 가치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 그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재적 가치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는 내재적 가치이다 또는 본질적인 가치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자, 이 내재적 가치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외재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 그러한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하며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뭐 고유한 선을 추구한다? 이 정도도 키워드가 될 것 같네. 자, 테일러고 병을 보면 흙, 물,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자, 생명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생태 중심주의자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치? 물론 테일러도 생명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테일러가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라는 말을 통해서 생명 중심주의자 네스 아니면 레오폴드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돼지라는 명확한 키워드가 나오지. 누구야? 레오폴드가 됩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생명 이 대지 위의 모든 평등한 구성원이다라고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뭘 가진다고 했어?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인간은 의무를 가진다. 근데 그 의무가 한 3가지가 있었어. 3가지를 유지하는 것. 그치? 나중에 그건 볼 테고, 뭐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 자, 갑은 다시 칸트였고, 을은 테일러, 그리고 병은 레오폴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처음 나왔을 때는 당황스러웠는데 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 너무 어렵더라. 왜냐면은 이 세 사람이 서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쉽게 선지를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쌤이 그냥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어떤 말을 봐봐. 그때 우리가 풀듯이 이 주어 서술어 앞에 있는 목적어들 있지. 이 목적어들 앞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또는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 그림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자, 우리 그때 윤리학의 분류 문제 풀 때 뒤에 간과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어떤 한 그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간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비판의 주체의 주장이 나와야 돼. 비판의 객체의 주장이 나와요. 비판을 받는 사람의 주장이 나와야 돼. 주체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뭐뭐를 간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이 비판을 하는 사람, 그치? 이 갑의 입장 또는 뭐 이 비판을 하는 주체의 주장이 나와야지만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B는 B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 것보다 먼저 B는 누구야? 테일러가 하는 말이잖아. 그럼 이 말이 테일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 이거 테일러의 주장이 아니야.
아니지. 사실 이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서 선생님 요거는 싱어가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뭐 레건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배웠었잖아. 이 범위가 있다고.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의 범위, 그치? 이 쾌고의 감수 능력을 얘기하는 싱어나 레건보다 누가 더 커? 테일러가 더 커잖아. 그치? 테일러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싱어 또는 레건의 말을 테일러가 그대로 포함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1번의 이 말은 테일러가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땡, 틀렸다. 두 번째, 이번에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는 모두 잘못이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야? 생태계 안정을 위해서 생명체를 해치는, 자, 생태계는 전체지. 맞지? 그리고 생명체는 개체잖아. 전체를 위해서 개체를 해치는 모든 행위 모두는 잘못이다. 이거는 주로 개체론자가 환경 파시즘 또는 진짜 극단적인 전체론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그치? 그럼 일단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개체론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C를 보면 누가 하는 말이냐면 레오폴드가 하는 말이야. 레오폴드는 일단 개체론자가 아니지. 그치?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받는 사람도 이 말은 또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레오폴드한테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번 날라갔고. 자, 3번.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다. 이런 말은 좀 너희 잘 그냥 외워놓으세요. 이건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입니다. 행위 주체잖아. 도덕적인 행위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다. 모두의 공통점이야. 모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A든 F든 이 화살표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치? 자, 4번을 보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가 스펙트럼을 봤을 때, 자, 여기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닌다가 누군데? 인간 중심주의잖아. 그치? 인간 중심주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 중심주의인데 뒤에 지니지 않는다라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의 여집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 동물 중심주의가 있고 그리고 생명 중심주의가 있고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라고 본다면 인간 중심주의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4번을 한번 보자고. 4번에서 이 비판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B니까 테일러, 그치? E니까 레오폴드입니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약한 인간 중심주의인 칸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인간 중심주의 외의 사상가가 인간 중심주의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니까. 맞지? 그래서 답은 4번. 5번을 보면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요까지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건 테일러잖아. 그치? 테일러 같은 생명 중심주의인데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테일러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테일러를 얘기하는 이 생명 중심주의를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치? 얘네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생명 중심주의 밖에 있는 생태 중심주의 그치? 생태 중심주의는 아니지. 이게 더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동물 중심주의나 인간 중심주의가 이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D와 F를 보니까 D와 F는 레오폴드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그치?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는 그럼 테일러도 레오폴드한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 테일러의 주장이 아니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틀렸다. 그치? 그리고 레오폴드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어려운 유형인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좀 꼼꼼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시험 칠 때는 자잘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9월 10번 문제. 마찬가지로 자연과 윤리의 문제고, 갑을병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갑을 보니까 대지윤리는 생태윤리를 반영한다. 그치? 대지윤리라는 말이 그냥 나와버렸어. 그냥 대지만 나오면 칸트일 수도 있고, 레오폴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문제 나왔었지. 그치? 근데 대지윤리라는 말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레오폴드일 가능성이 거의 99%. 그치? 자, 뒤에 보니까 대지의 건강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깨달아라. 계속 나오고 있지, 이 의무라는 말. 의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칸트는 아닙니다. 자, 을을 보니까 삶의 주체. 삶의 주체는 누구 키워드야? 레건의 키워드지, 레건. 자, 뒤에 보니까
그거 다 충족합니다. 동물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동물들이 내재적 가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테일러는 아니야. 알겠지?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면 테일러나 슈바이처가 되겠지만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 레건입니다. 맞지? 자, 병을 보니까 생명체가 선을 갖는 이유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거 6월 달에 나왔던 거네. 맞지?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밑에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을 실현하려고 한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다. 근데 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다라는 말은 그냥 이제 요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생존, 발전, 뭐 성장, 번식 거의 다 비슷하거든. 근데 이 기출 문제에서 두 번이나 나왔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닌다. 그럼 이 말은 나중에 보기가 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놓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테일러 필기에다가 옆에다가 생명하면서 우리는 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의 특징을 적어놨잖아. 그 옆에다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지닌다라는 말을 추가시켜 놓으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지. 어쨌든 병은 누구야? 테일러가 됩니다. 자, 밑에 그림에다가 그려놓으면 갑은 아까 전에 레오폴드였고 을은 누구였어? 레건이었고 병은 테일러였습니다. 자, 한번 보자. 보기를 보니까 기억.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라는 게 뭔가 어디서 들어본 말이야. 그게 뭐냐면 바로 불간섭의 의무입니다. 자, 불간섭의 의무이다. 그럼 불간섭의 의무는 누구였지? 테일러였잖아. 그치? 그럼 A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위치는 갑, 레오폴드만 되어 있지. 테일러는 빠져 있지. 그래서 틀린 거야. 맞지? 명확하지? 자, 니은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야? 이거 레건이 주로 하는 말이야. 이러한 동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거 레건이 주로 하는 말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건만 할 수 있는 말인가? 아니지. 레건을 포함해서 레건보다 그 스펙트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치? 그래서 레건, 뭐 테일러, 레오폴드 전부 다 할 수 있는 말이라서 틀린 겁니다. 이해돼? 딱 키워드는 레건에게 너무나 잘 맞는 키워드야. 그게 함정인 거야. 그치? 자, 디귿에 보면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자,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한다라고 보는 입장은 어느 입장이야? 생태 중심주의자들, 좀 극단적인 전체론자들이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의 여집합이라고 본다면 생태 중심주의에서 스펙트럼에서 왼쪽에 있는 사상가들, 생명 중심주의자라든지 또는 뭐 동물 중심주의자라든지 인간 중심주의자들 전부 다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체론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결국은 을과 병의 공통점 C에 해당이 되겠네. 맞지?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자, 리얼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맞지? 인간끼리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 인간 중심주의자들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모두에게 공통점이 된다. 결국 이 말은 있잖아. 이 리을이라는 이 보기는 여기서 따라온 겁니다. 요 앞에 문제의 3번 보기에서 따라온 거야. 인간을 존중하는 건 자연과 윤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상가들의 공통점이다. 이거 은근히 착각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번 9월달 문제의 정답은 디귿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마지막 작년 수능 문제. 아마 올해 수능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6월달에 이것보다 더 쉬웠던 것 같고, 자, 갑을병 사상가의 입장을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지? 갑은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일부 동물이라고 하니까 동물 전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네. 어쨌든 동물 중심주의자인 것 같네. 그치?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사실 도덕적 권리라는 키워드도 누구한테 딱 정확한 키워드지. 누구야? 바로 레건입니다. 그치? 레건의 키워드고 그들 각자는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이다. 이 삶의 주체라는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뭐야? 레건이겠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라는 이 말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레건이 동물들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 도덕적 무능력자라는 말 쓴다고 했었지. 그치? 행위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동물은 이제 그냥 복습 삼아. 뭐, 그치? 한 살 이상을 그치? 정상적으로 성장한 포유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맞지? 이 말은 사실은 이 앞에서 나왔던 거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생명체라면 존중해야 된다. 자,
생명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중심주의구나. 생명중심주의는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 슈바이처하고 누구야? 테일러밖에 없구나.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밑에 보니까 6월, 9월, 수능까지 똑같이 일관적으로 나온 키워드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키워드야. 누구야? 테일러지. 그치? 자, 마지막으로 병.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은 계속 도덕적 행위 능력을 키워드로 하고 있지.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된다. 이거 생태중심주의자인가? 근데 뒤에 보니까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 아, 자연 파괴를 막는데 인간의 도덕성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이거 누구야? 칸트지. 됐지? 그래서 갑은 레건, 을은 테일러, 병은 칸트입니다. 아까 우리 6월달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말들, 간과한다라고 다 끊기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말들이 비판의 주체가 주장할 수 있는 말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된다. 자, 개체 각각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 개체가 각각이 누군지 알아 몰라.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개체론자의 주장이라는 거야. 맞아? 그치, 개체론자이다. 그러면 보니까 가벌병 전부 다 뭐야? 개체론자잖아. 전체론은 아니잖아. 그럼 누가 누구한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치? 이런 말들은 테일러가 레오폴드한테 할 수 있거나 또는 극단적인 전체론자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그치?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 보기는 결국은 어디서 왔냐면 요 보기에서 온 거야. 9월달 문제 보기 3번 디귿. 여기에서 같이 온 거야. 아, 여기서부터 이제 개체론과 전체론의 구분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지. 그래서 개체론과 전체론의 구분을 조금 이해하고 수능을 친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아, 이거 9월달 문제에서 바뀐 거구나. 그러면 너희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알겠지? 자, 이번에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해야함을 간과하고 있다.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 아니야, 전부 다? 어떤 개체인지가 안 나와 있지, 그치? 맞지? 요 개체를 동물로 볼 거냐, 인간으로 볼 거냐는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어. 그치? 이건 다만 개체론자들이 개체론자가 아닌 비개체론자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 틀렸습니다. 맞지? 자, 마지막으로 3번, 마지막은 아니고 3번.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이 말은 다른 말로 도덕적 무능력자잖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거 누구만 긍정할까? 레건. 그치? 레건 긍정하겠지? 이 말은 레건하고 또 누구도 긍정해. 테일러도 긍정하겠지? 근데 이거 누구는 긍정 안 해? 칸트는 아니다라는 거야. 칸트는 내재적 가치가 없어.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녀. 근데 인간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 맞지?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칸트에게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말이 되겠네. 그치? 이거 뭐야?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맞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라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테일러만 되겠네. 레거는 안 되겠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야, 요거는 얘들아, 이거는 진짜 좀 약간 그거다.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존재라는 말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만약에 이 말이 생명체라고 한다면은, 생명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테일러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존재라는 말하고 생명체는 다른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비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맞지? 오히려 레오폴드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에 가불병에는 레오폴드가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F 4번 보면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 아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군데? 칸트잖아. 인간중심주의잖아. 그치? 그럼 칸트의 여집합이잖아. 맞지? 칸트의 여집합이 칸트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지. F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레건이 칸트한테 하는 거니까 레건이 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칸트가 받을 수 있는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 5번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하다. 도덕적 행위 주체들은 뭔데? 도덕적 행위 주체들은 결국은 인간이잖아. 그치? 인간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하다. 이걸 간과하는 사람은 없잖아.
인간은 서로 평등하다. 다 주장하는 거 아닐까? 칸트도 주장할 수 있고, 싱어도 주장할 수 있고, 레건도 주장할 수 있고, 테일러도 다 주장할 수 있겠지. 인간은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생윤 시간에 안 배웁니다. 맞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렇게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구나, 어떤 게 키포인트구나라는 걸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